안녕하세요.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의 채널 조은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마지막에 제가 이제 자본시장에 대한 원리와 보통 자본시장에서의 그 통계들, 이런 통계들만 따라해도 괜찮은 투자 성과가 나온다. 어렵게 하지 마시라. 이런 것들 제가 이제 설명드린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제 이 통계들을 보시면 제가 투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편견을 갖고 있었구나,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런 거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자본시장에 대한 원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은 꾸준하게 우상향한다. 그리고 명확한 투자 원칙을 갖고 긴 시간에 장기 투자한다. 요것만 딱 알고 계셔도 정말 반은 먹고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통계를 100% 신뢰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통계에 수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뭐 특별한 존재인 것 마냥 막 데이터 밖에 그런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지만 대부분 착각이고 오류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통계처럼만 따라해도 쉽게 압도적으로 자산시장을 이해만 하고 있어도 충분하다. 한번 볼게요. 해외 유명 펀드 매니저들도 장기간 수익률 싸움에서 인덱스를 이기지 못한다. 통계적으로 10%만 액티브가 패시브를 이길 뿐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인덱스라는 건 지수 추종이에요. 그러니까 지수가 오르면 내 펀드 수익률도 올라가고, 지수가 떨어지면 내 펀드 수익률도 떨어지고, 그리고 이 액티브라는 건 뭐냐면 지수와 뭐 무관하게 또는 지수보다 월등하게 더 수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변동성이 높거나 아니면 굉장히 요즘 트렌드에 맞는 그런 투자를 많이 하겠죠. 그리고 또 그 트렌드가 꺾이면 또 다른 트렌드를 찾고, 또 다른 트렌드를 찾고, 이러면서 더 월등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수보다. 그래서 이런 게 액티브라고 그래요. 근데 통계를 보니 아무리 유명한 펀드 매니저들이라도 장기간에서 쭉 긴 시계열을 놓고 보니까 인덱스를 못 이기더라. 겨우겨우 한 10% 정도만 정말 날고 긴다는 그런 투자 자문 회사들만 그런 액티브가 간혹 이기더라. 근데 이렇게 어렵게 10% 정도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여기서 굉장히 큰 힌트를 주잖아요. 그냥 지수에 투자해라. 네, 굉장히 큰 힌트를 주죠. 그리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상위 수익률은 대부분 보니까 미성년자하고 사망자더라. 그리고 가장 저조한 사람들이 20대 남성이더라. 그러니까 매매 자주 하니까 오히려 수익이 안 좋더라. 그리고 미성년자 같은 사람들이 대부분 부모들이 투자를 해줄 거 아니에요. 부모들이 어떤 종목에 투자해 줄까요? 굉장히 우량한 자산이나 지수, 이런 거에 투자해 주겠죠. 왜냐하면 미성년자다 보니까 앞으로 최소한 40년, 50년 뭐 이렇게 이상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쉽게 아무 회사나 투자할 수 없잖아요. 굉장히 막 큰 우량한, 이게 절대 뭐 50년 동안 끄떡없는 회사. 근데 50년간 끄떡없는 회사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결국은 또 이것도 지수가 답이에요. 그래서 지수 투자를 대부분 미성년자 계좌를 보면 있겠죠. 우량 기업도 물론 있겠지만. 그리고 요거 사람들의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한다. 근데 대부분 복리가 가동되기 전까지는, 복리가 가동되려면 어느 정도 종잣돈이 모아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종잣돈이 모아지기 전까지, 복리가 가동되기 전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올라가셔야지 막 급하게 올라가시면 안 된다는 거고,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주식 투자자들이 2, 3년 주식을 하다가 90%가 증시를 떠난다고 해요. 대부분 2, 3년 안에 떠난다는 거예요. 90%면.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뭘까요? 주식해서 돈 번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얘기를 드리면. 그만큼 주식해서 돈 벌기 쉽지 않다라는 반증인데, 저는 또 생각해보면 주식만큼 쉬운 게 사실 없거든요. 이거는 그냥 떠나는 이유가 있어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사실 되게 어렵게, 투자를 어렵게 하는 거지, 올바른 마인드만 갖고 있어도 사실 이렇게 주식 시장을 떠날 이유가 없어요. 요거는 이제 진짜 아마 떠난 사람들 면밀히 한번 따져보시면 잘못된 방법으로 투자해서 고통을
못 이기고 아마 다 떠났을 것이다. 주식 투자의 90%는 손실을 보며 10%만 수익을 본다. 아까 이제 같은 얘기긴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10% 정도만 수익을 본대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게 아닌 거예요. 10명이 투자하면 1명만 버는 거예요. 근데 그 10% 중에서도 절반이 100만 원 이하 번대요. 거의 대부분이 1000만 원 이하를 번대요. 1년 동안.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수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사실상 실질적으로 유의미하게 돈을 버는 사람인데, 요 사람들은 전체에 보니까 비율로 따지니까 1%밖에 안 돼요. 1% 이내.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억 벌었어, 1억 벌었어, 뭐 얼마 벌었어,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1000만 원 이상 번 사람이 10% 이내인데, 그 중에 1억 번 사람들은 0.5%. 전체 시장이 0.5%예요. 주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적은 수치죠.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돈 벌었다고 막 배 아파하지 마시고, 많지 않아요. 이게 번 사람들만 인터넷에서 뭐 나와서 떠들고, 그 다음에 뭐 자랑하는 사람들만 막 인터넷에서 뭐 막 자랑하고 이러니까 다 주식 투자한 사람들이 이러는 것 같은데, 내 주변에는 다 이렇던데? 정말 드물다고요. 드문 사람들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이게 왜 드무냐면, 봐보세요. 금융 자산만으로 10억 이상이면, 금융 자산이라는 게 뭐예요?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투자 자산만 10억 이상인 사람들은 상위 1%에 해당하는 수치예요. 뭐 순자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금융 자산만이 10억 이상이면 상위 1%에, 우리나라 상위 1%에 해당하는 수치인데, 1억을 벌려면 10억 있는 사람들이 10% 벌면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1억 버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다고요. 이 분포도만 보셔도 아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부분 적은 돈으로 단기간에 많은 돈을 벌려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유의미하게 버는 사람들은 최소 1% 이내이다. 그럼 상위 0.1%, 우리가 주변에서 만나보기도 힘든 이런 사람들은 평균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들은 한 사람당 700억을 번대요. 700억. 평균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들, 이 상위 0.1%에 해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식시장 전체의 절반 이상을 이 사람들이 0.1%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벌어가더라. 자산이 그 피라미드 구조로 해가지고 상위 얼마 차지하지 않는 그런 분포도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져가더라,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금융선진국에서는 위험자산 투자를 최소 60% 이상의 장기간 연금 투자 방식, 적립식으로 계속 하는 이런 장기간 연금 투자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90% 이상이 안전보장형에 투자하면서 노후를 맡긴다. 안전보장형, 그러니까 원금이 손실되면 안 돼. 보험사에서 이 연금에 가입하시면 원금 보장이 되고요. 매년 이 정도 수익이 나고요. 안 날 수도 있지만 원금은 보장이 됩니다. 이런 거 투자한다 이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근데 이런 게 10년, 20년, 30년 지나서 계좌 수익률을 보니까 물가 변동률도 못 따라가요. 그래서 많이 20년, 30년이나 투자를, 이렇게 계속 가입을 해놓고, 연금처럼 이렇게 적립을 하면서 계속 투자를 했지만, 결국은 다 해지하잖아요. 안 되겠다. 이걸로는 안 되겠다. 자산이 녹는다. 그 시간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 시간에 다른 올바른 자산에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그 시간에 20년, 30년 동안 투자한 거를. 참 안타깝죠. 그래서 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긴 한데, 국민연금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잖아요, 다들. 어떻게든지 납입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사금융에는 또, 국민연금 망하면은 받지도 못하고, 고갈된대. 나는 그래도 사금융에서 하는 그런 운용하는 연금에는 50만원, 매년 막 월급에 막 50만원, 100만원씩 막 납입하잖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30년이 지나잖아요. 이런 사금융의 연금에 가입한 것들은 30년 후에도 똑같은 100만원을 줘요. 100만원 준다고 해서 가입을 했으니까 연금으로 100만원을 준단 말이에요. 물가 변동률 감안해서 30년 후에 생각을 해보면 엄청나게 큰 손해인데. 근데 국민연금은 지금 현 시점에서 한 100만원 정도 받을 걸로 계산해서 막 연금을 넣으면 30년 후에는 그 물가 변동률이 다 감안돼서
그 현재 시점의 그 100만 원의 가치를 미래에 반영해서 다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연금에 납부하는 게 이득인데 오히려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그런 조건에 있는 그런 직장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여력이 되면 추후 납부하시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건 편견이 좀 있다. 그리고 지난 강의 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복리 수익률이 직관적이지 않아서 사람들이 외면하죠. 너무 긴 시간이 필요하니까 거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다 포기하죠. 근데 아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을 쌓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 국가 인덱스 지수에 투자하는 평균 수익률은 5에서 12%, 10%. 제가 지난번 강의 때 나스닥이나 뭐 S&P 500에 투자했을 때 연간 12%에서 15% 정도 수익이 나더라. 복리 수익률로 굉장히 긴 시간을 따져보니까. 그래서 아주 보수적으로 8%만 잡아도 20년, 30년, 50년 지나가면 엄청난 일이 생기죠. 그리고 노후에 4% 룰을 적용해서 인출 전략을 세워도 이렇게 복리 수익률로 최소 보수적으로 8%를 잡아도 물가 인상분을 커버하고 자산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된더라. 그래서 노후가 두렵지 않다면 이러한 금융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젊은 시절 때부터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적립식 분할 매수보다 거치식 투자가 장기간 시간이 흘렀을 때 더 높은 수익률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70% 정도 된대요. 거치식으로 그냥 장기간 투자한 사람들이 이렇게 분할로 적립식으로 투자한 사람보다 수익률이 높을 확률이. 그래서 투자 언제 하는 게 좋아요? 지금 당장. 경험자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당장 올해 투자해, 빨리 해, 다 그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예를 들어서 1억이 있어. 투자할 여력이 1억이 있어. 1억을 다 투자하기엔 너무 무섭잖아요. 잘못되면 어떻게 돼. 근데 올바른 자산에 투자하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길게 놔둘 거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불안해서 1억이 있는데 올해 1,000만 원 투자하고 내년에 1,000만 원 투자하고 상황 봐서 또 뺄 때 빼다가 다시 또 1,000만 원 투자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계획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보다 타이밍을 노리는 사람들보다 거치식 투자자들이 더 높은 수익률을 내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순자산 10억 이런 10억 아까는 제가 이제 순자산이 아니라 금융자산이었어요. 그죠? 금융자산 10억이면 상위 1%라고 그랬는데 이번엔 순자산. 이런 순자산 10억 이상은 그런 상위 10% 정도에 해당되는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90% 이상, 뭐 최소 70% 이상은 대부분 부동산이죠. 현금 흐름도 발생하지도 않고 오히려 건보료와 노후 생활비로 인해서 삶이 윤택하지 않더라. 해외 금융 선진국은 금융자산 비중이 60% 정도로 같은 순자산 10억이라도 비교적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더라. 외국 사람들은. 그리고 투자한 종목이 6개월 이후 수익이 날 확률은 50%. 반반이죠. 6개월이 지나야 수익이 날 확률이 반반 정도 된대요. 근데 5년이 지나면 93%의 확률로 승리를 하더라. 10년이 지나면 패할 확률은 제로에 가깝고 얼마 버렸냐 싸움이 된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주식 경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90% 손실 보고 10% 수익을 본다.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이것만 봤을 때는 안 하는 게 맞죠. 대부분 잃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90% 손실을 봤다고 하면 가능성이 없는 게임이라고 해서 안 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정규의 10% 안에 들어야 되고, 제가 뭐 회사를 다녀, 회사 전 직원 중에 10% 이내에 드는 우수 인재가 돼야 돼요.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해야 될까요? 또 아까 전에 보면 1% 정도가 유의미한 투자자들이 번다고 했잖아요. 1% 정도 이내에 들어야지 사실상. 그럼 1% 안에 들려고 그러면 학교에서 전교 1% 안에 들어야 돼. 뭐 회사 다니는 데에서 1%, 내가 소속된 단체에서 1% 안에 들어야 돼.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될까요? 근데 그 노력에 비해서 주식시장에서 10% 안에 들고 1% 안에 드는 거는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조금만 더 하시면, 조금만 노력하시면, 남들보다 진짜 조금만 노력하시면 10% 안에 들어올 수 있고 1% 안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근데 진짜 10% 사실 10% 안에 들어오는 거는 실력이 아니라 감정만 다스릴 수 있으면
전 누구나 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감정 때문에 대부분 2, 3년 주식하다 90%가 떠나더라. 그러니까 마인드만 있어도 저는 10% 안에 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1% 안에 들어가는 거는 사실 조금 공부도 해야 되고 조금 노력도 하셔야 돼요. 근데 그 1% 안에 들어가는 노력이 그 어떤 다른 1% 안에 들어가는 노력보다 쉽다.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쉽다. 어렵지가 않다. 이 처음부터 이렇게 나열된 것들만 이렇게 지키고 이 통계적으로 이런 것들만 하려고 하더라도 생각만 하더라도 어려운 거 없잖아요. 그쵸? 어려운 게 없는데 다 통계 밖에 있는 것들을 막 추종하면서 투자를 하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투자 방식으로 접근하니까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의 그 생리거든요. 이 나열된 것들만 잘 지키고 잘 이해하셔도 상위 1% 안에 드는 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다고 제가 뭐 상위 1% 투자자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상위 1% 안에 들어가고 상위 0.1% 안에 들어가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래서 주식시장에 오래 있는 분들이 그러잖아요. 주식이 어렵지만 또 쉽고 쉽다가도 어렵지만 결국은 철학적인 거기 때문에 그냥 자산은 아까 첫 페이지에 말씀드렸잖아요. 자산은 꾸준하게 우상향한다. 명확한 투자 원칙을 갖고 긴 시간에 장기 투자한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순자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약간 이게 이제 2025년도 말에 이제 금융복지조사 결과예요. 순자산이 우리나라 순자산이 4억 7천이 평균이더라. 그럼 평균이면 나는 4억 7천보다 못하면 평균보다도 안 되네. 이게 이제 평균의 함정이죠. 한번 보시자고요. 1억 미만이 분포도가 25년도 보니까 26%예요. 4억 미만, 3억에서 4억 갖고 있는 사람이 9% 정도 돼요. 이 전체가, 그러니까 전체라는 거는 4억 미만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65% 정도 되는 거죠. 여기서 재밌는 거 보시면 4억에서 5억, 5억에서 6억 요 분포가 보면은 아까 전에 순자산이 4억 7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딱 여기네. 그죠? 여기 분포도가 전체의 6%밖에 안 돼요. 6%. 전체의 6%인데 이게 평균이래. 그러니까 대부분 65%가 4억 미만으로 갖고 있고 그 중에 가장 많은 분포도가 1억 미만이에요. 뭐 100만 원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1억 갖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1억 미만 갖고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 부채가 없는 거 순자산으로 그런 사람들이 26%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많은 비중이 1억에서 2억, 이게 16%, 15.4%. 그럼 이 두 개만 합쳐도 2억 미만만 합쳐도 거의 45% 정도, 45%는 좀 안 되는데 거의 대부분 45% 정도가 2억 미만을 갖고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제 그 평균의 함정이죠. 왜 그러냐면 상위 10%, 상위 5%, 상위 1%, 이런 상위 0.5%, 상위 0.1% 이런 데에서 평균을 쫙 끌어올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평균을 떠나서 진짜 이제 우리 머릿속으로 그럼 한 중간 정도 되려면 어떻게 돼? 그럼 1등부터 100명까지 줄을 세워서 내가 한 50등 정도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딱 중간이잖아요. 그런 중간 값을 보니까 여기 보시면 중간값 2025년 2억 3,800, 한 2억 4천 정도 되네요. 그죠? 2억 4천 정도. 2억 4천 정도가 딱 중간이다. 순자산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 딱 내가 평균, 중간, 4억 7천 그런 개념은 아니더라. 그런 거고. 제가 이거 왜 얘기 드리냐면 보세요. 10억 정도 이상이 한 전체의 한 10% 정도 되잖아요. 11.8%. 그럼 아까 전에 그 통계 보면 여기서 보시면 막 주변에서 막 1억 벌었니 뭐했니 막 이러면서 현타 오고 막 나도 투자해야 되나 막 이러고 굉장히 드문 경우라고요. 1억 이상의 수익률이 전체 투자자의 0.5%. 보세요.
순자산 10억이 상위 10%인데 금융자산이 10억이면 상위 1%거든요. 그러면 1억을 벌려고 그러면 이 금융자산 상위 1%에 해당되는 이 10억 이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률이 10%가 나야 1억이에요. 어렵죠? 그쵸? 우리 이렇게 상위 안에 들어간 사람,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벌 수 있는 게 1억이라는 돈인데 1억을 너무 쉽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까도 얘기했듯이 막 잘못된 생각으로 막 이렇게 투자를 하고 고위험 상품, 고위험에 막 투자를 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은데 착각을 하면서 막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아 이게 1,000만 원 버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차근차근 벌어서 모으셔서 종잣돈을 만드시고 긴 시간을 굴러야 복리가 가동되면서 그때는 1억이 진짜 우습게 벌 수 있어요. 그때는 1억, 2억, 그 다음에 4억, 8억, 16억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복리가 적용되면. 그러니까 좀 안정적인 자산에 꾸준하게 투자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투자를 하면 이렇게 쉽게 투자를 하면 막 이렇게 그냥 무난하게 나는 그러면 안정적인 자산에 막 들쑥날쑥 안 하고 막 고수익률 안 노리고 이렇게 편안하게 할 거야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투자에 있어서 편안한 건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좀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지. 아까 지수에 투자하면 내가 막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법이 편안하다는 거지. 이런 여정, 투자 여정이 편안한 건 아니에요. 투자라는 거는 항상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고통만큼 다시 또 올라올 수 있는 거고. 실제 여정은 이런 식으로 크게 막 중간중간에 위험도 있고 고통도 있고 힘들지만 참고 이겨내면 결국 이렇게 보상을 받는다. 그럼 제 실계좌를 통해서 한번 이걸 증명해 볼게요. 자, 이게 실계좌인데 저의 수익률을 변곡점이 되는 그 시기에 이렇게 해서 최고 높은 수익이 났을 때 하고 최고 낮았을 때 수익하고 이거를 계속 현재 8월 달까지 2026년 8월 달까지 해서 어제 날짜까지 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면 보시자고요. 제가 2015년 3천만 원 갖고 주식 투자를 했다고 했잖아요. 요게 보면은 뭐 1월 달에 이게 1월이니까 1월 달에 200 정도를 벌었으니까 그래서 예탁자산이 이렇게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3천 정도로 투자한 게 맞죠. 제가 15년부터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산이. 그럼 이제 이게 이제 투자 수익인데 자, 처음에 이제 1월 달에 200을 번 걸로 해서 시작을 해서 16년도 9월 15개월 동안 3,300을 벌었어요. 그리고 요게 정점을 찍고 7개월 동안 계속 쭉 빠지다가 마이너스 800. 그러니까 번 거에서 마이너스 800이에요. 전체에서 마이너스 800이 아니라 자산이 마이너스 800 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누적 수익으로는 플러스죠. 계속 이렇게 플러스긴 한데 한 번도 누적 수익으로 마이너스 난 적은 없는데 3,300에서 800을 손실을 보고 11개월이 지나니까 800 손실 본 거에 10배 자산이 올랐죠. 8,100만 원을 벌고 그래서 총 번 돈이 1억 1천 정도 되죠. 그래서 3년 만에 1억을 벌었다. 제가 뭐 1강 때 얘기 드렸죠. 그래서 종잣돈이 만들어지고 다시 또 23개월 동안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을 거 아니에요. 23개월 동안 이렇게 계속 번 거를 마이너스 나서 결국은 마이너스 50%. 번 거의 절반을 이제 시장에 뱉어낸 거예요. 5,200만 원을 번 거에서 날리고 그 다음에 다시 또 18개월 동안 쭉 우상향하면서 번 거에 6배 3억 넘게 벌죠. 그리고 또 쭉 13개월 동안 빠지면서 번 거에 54%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13개월 동안 2억을 손실을 보고 다시 또 44개월 동안 쭉 올라서 잃은 거에 7배를 벌었어요. 그리고 지금 요즘 막 레버리지 ETF니 뭐냐 하면서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변동성 장난 아니고 막 IMF 때보다도 막 월간으로 더 빠지고 저도 그 시기를 보내고 있거든요. 저도 힘들죠. 저도 힘든데 그래서 보면 번 거에서 지금 4억 정도가 나갔고 24% 수익률로 따져보니까 이렇게 쭉 빠지고 있는데 이제 또 이제 올라가겠죠. 올라가면 이렇게 보세요. 800만 원에 10배 8천만 원 수익 5천만 원 손실 보고 6배 3억 수익 2억 손실로 7배 14억 지금 4억 손실이잖아요. 4억 손실로 이제 또 몇 배가 올라갈지 그럼 미래 예상 수익을 막 생각하면 버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지는 시기에 돈이 있으면 추가 매수도 좀 하시고, 너무 자산이 너무 많이 깎이니까. 그리고 추가 매수할 여력이 없으면 기업 분석을 또 하시고, 내가 투자한 이 기업이, 내가 투자한 이 지수가 올바르게 잘 가고 있는가, 내가 잘못 투자하진 않았나 또 생각을 하시고, 안 좋은 종목이 있으면 좀 리밸런싱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하락기에 그런 것들만 잘 해주시면 우상향하고 쭉 장기 투자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 실계좌로 본 투자 예정 또한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대표 계좌 하나에 대한 건데, 다른 계좌들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글을 마무리하면서, 자, 명확한 투자 원칙을 반드시 가져야 되고요. 이 명확한 투자 원칙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왜냐하면 환경이 다 틀리고, 내가 처해진 그 운용 자금도 다 틀리고, 가족 구성원도 틀리고, 내가 일하는 것도 틀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도 틀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죠? 그러니까 투자 원칙은 본인만의 투자 원칙, 명확한 투자 원칙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 원칙이 하나하나씩 쌓이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동으로 쌓여요. 뭐 어떻게 해서 뭐 쌓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쌓인다. 그러면서 조급함을 버리고 시스템에 올라타라.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그 통계 얘기할 때 수익률 얘기 잠깐 했는데, 이 수익률에 대해서 이제 더 설명드리고 싶은데, 그러다 보면 너무 길어지니까 수익률은 다음 강의에 제가 할게요. 그래서 수익률에 대한 고찰. 나는 뭐 몇 프로 수익을 벌었니, 뭐 했니, 막 이러잖아요. 이 수익률에 대한 함정이 있어요. 그 수익률에 대한 함정. 내가 200% 벌었니, 300% 벌었니, 막 이랬는데, 유의미하게 자산이 올라가는 수익률이니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수익률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 제가 다음 강의 때 좀 더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